안녕하세요. 스포츠픽주는 오로지TV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적중률 높은 무료 조합픽을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5일 해외 축구 분석 두 경기와 포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와 루도고레츠 대 말메의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EFL컵 2라운드와 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분석입니다. 워포드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2-0 패배를 기록하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 또한 EPL 1라운드에서 첼시를 상대로 3-0 완패, 브랜드포드를 홈으로 불렀으나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포드에게는 2라운드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징크스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EFL컵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라운드에 대하여 크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3시즌에서 2단계는 안정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19-20 시즌에서는 4라운드로 가는 도중 코벤트리 시티와 스완지 시티를 상대로 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 팀을 만났을 때는 8번의 경기 중에서 무려 7번을 패배했습니다. 워포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초반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당시 크리스탈 팰리스가 워포드를 상대로 3-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팀의 최근 6경기 상대 전적은 3승 1무 2패로 와포드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털 팰리스는 와포드를 상대로 최근 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는 와포드의 홈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번의 경기에서 2번의 승리를 가져간 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의 홈이었고 무승부 경기는 와포드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두 팀이 컵 대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맞붙은 적은 2019년 FA컵 8강전이었습니다. 당시 와포드는 2-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와포드의 유망주 유라이 쿠츠카 선수는 허벅지 문제로 인하여 팀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너세니얼 찰로바 선수와 주앙 페드로 또한 부상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슈아 킹과 트로이 디니과 같은 공격 옵션이 매우 풍부합니다. 18살의 촉망받는 윙어인 콰두바가 있으며 이번에 합류한 오잔 투판 선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루카 밀리보예비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할 예정이며 네이선 퍼거슨, 마이클 홀리세, 에베리치 에제 또한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타이링 미첼과 마크 구예이은 후방에 자리할 수 있겠으나 크리스털 팰리스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체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와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와포드는 4-3-3 전형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선발 명단은 포스터 은가키아, 크레이그 카스카트, 시에랄타, 로즈 클레벌리, 오잔 투판, 루자, 사르, 디니, 바이입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예상 전형 또한 4-3-3으로 버틀란드 켈리, 톰킨스, 구에히, 미첼 리데발트, 갤러거, 쉬럽 아유 마테타, 자아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와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두 팀은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컵 대회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적을 더 중요하게 놓고 있습니다. 특히 와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크리스털 팰리스의 비에이라 감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와포드보다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팀의 주목적은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생존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팀 내의 유망주들도 감독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겠지만 다득점 경기가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다가오는 와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는 익숙한 주전 선수들보다는 로테이션 전력들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출전한 전력들을 놓고 본다면 와포드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놓고 본다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브렌트포드와의 무승부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 경기에서 견고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어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팰리스에는 와포드에 비하여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포드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주장인 트로이 디니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 2번의 교체 출전해서 23분을 뛰었습니다. 33세의 선수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선발로 출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선수의 골 감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 19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7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크리스털 팰리스는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한 축구보다는 좀 더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첼시의 강력한 공격수들에게 애를 먹었습니다. 트로이 디니는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크리스털 팰리스의 수비진을 괴롭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선수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7번 만났을 때 단 한 골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와포드에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데닐 로즈, 조슈아 킹, 애슐리 플래처가 대표적입니다. 이 선수들은 이전의 팀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새롭게 이적했기 때문에 좋은 선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크리스털 팰리스와 와포드 모두 좋은 팀인 것은 사실입니다. 크리스털 팰리스가 최근 전적에는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으나 와포드의 홈에서 펼쳐진 상대 전적은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포드에는 크리스털 팰리스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트로이 딘이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선수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 벤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포드는 브라이튼에게 2-0 완패를 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며 좋은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감독인 비에이라는 작년 말 프랑스 리그 한 팀인 니스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으며 전임 감독인 호지슨이 만들어 놓은 팀을 재건해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아스널에서 매우 좋은 커리어를 쌓았던 선수 출신입니다. 아스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가 선수 시절 쌓았던 지위를 감안한다면 현재 감독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워포드는 어떤 포메이션 그리고 전술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뇨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팀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17경기 14승을 기록하며 팀을 프리미어리그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와포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관중이 없이 2부 리그를 보냈기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로 인하여 특별한 지출을 하지 않고 선수들을 보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슈아 킹, 애슐리 플래처, 에마누엘 데니스를 영입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자원과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시즌 크리스털 팰리스는 EFL컵 1라운드, FA컵 3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이는 크리스털 팰리스가 컵 대회에 어느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와포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팀은 지난 시즌 EFL컵 2라운드에서 리그 2 팀인 뉴포트를 상대로 무려 3골을 내줬습니다. 두 팀의 최우선 목적은 프리미어리그 잔류이며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털 팰리스 파트릭 비에이라에게 승리는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프리미어리그의 성적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루도고레츠 대 말메 분석입니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예선 1차전에서 말메는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2-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루도고레츠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려면 다가오는 루도고레츠, 말메 경기에서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말메가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끈 선수는 벨리코 비르만체비치와 조인게 베르게트였습니다. 그리고 말메는 리그에서 데게르 포르스 이프를 상대로 3-0 승리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는 비르만체비치, 말릭 아부바카리와 안데르스 크리스티안센이었습니다. 루도고레츠는 말메에게 2-0 패배를 기록했지만 리그에서 PFC, 로코모티프 소피아를 상대로 5-0 승리를 했습니다. 루도고레츠는 이번 시즌 13번의 홈 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경기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다가오는 루도고레츠 말메 경기에서 루도고레츠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불가리아 챔피언인 루도고레츠는 현재 출장 정지,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키릴 데스포도프 선수는 옐로카드 누적 징계를 받았다가 이번에 선발로 복귀합니다. 원정팀 말메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6번의 원정 경기에서 3승 3무를 기록하며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루도고레츠의 성적과 비교하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메는 요나스 크누센, 올라 토이보넨, 세르히오 페냐의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드 테페테이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출전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루도고레츠는 4-3-3 전술로 경기에 임합니다. 예상 선발 선수 명단은 크리스티안 카흘리나, 안톤 네디알코프, 올리비에 버돈, 이오르 플라스툰, 조르당 이코코, 스테판 바제, 클로드 곤살베스, 카울리 올리베이라 소우자, 키릴 데스포도프, 피에로스 소테리오우, 마비스 치보타입니다. 말외의 예상 전술은 4-4-2로 예상 선발 선수 명단은 요한 달린, 니클라스 모이산데르, 라세 닐센, 프란츠 브로르손, 오스카 루이키, 스웨렌 리에크스, 안데르스 크리스티안센, 에르달 라킵, 벨리코 비르만체비치, 조인게 베르게트, 안토니오 촐락입니다. 루도고레츠는 말메와의 경기를 앞두고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팀인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루도고레츠는 최근 9경기 동안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말메를 상대로 이 기록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루도고레츠를 2-0 클린시트로 무너뜨린 말메의 경기력은 매우 좋았습니다. 스웨덴의 챔피언인 말메는 리가 FC와 헬싱키, 레인저스를 꺾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기는 레인저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말메는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전반이 끝나갈 무렵 본캐 이노센트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10명으로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메의 안토니오 촐락의 추가골로 레인저스를 상대로 1-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루도고레츠가 가장 최근 경기인 로코모티브 소피아와를 상대로 5-0 승리를 거뒀을 때 점유율은 52%였으며 9개의 슈팅과 7개의 유효 슈팅에서 5개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루도고레츠는 최근 6경기에서 무려 14골을 넣으면서 공격진에서의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말메의 가장 최근 경기인데 게르포르스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둘 때 55%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15개의 슈팅, 6개의 유효 슈팅에서 3개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최근 6경기에서 토마소는 말메에서 무려 11골을 넣어 경기당 1.83개의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메의 경기당 득점은 루도고레츠에 비하여 부족하다 여길 수 있지만 공격진의 개인 기록을 보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루도고레츠의 가장 큰 장점은 부상이 없는 선수단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전력으로 선수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메는 조금 다릅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더불어서 체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메의 부상자인 올라 토이보넨 선수는 덴마크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밟을 정도로 뛰어난 팀의 주전 레프트백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상자인 크누선은 말메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다가오는 루도고레츠 말메 경기에서 불가리아와 스웨덴의 축구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아 클럽인 루도고레츠의 가장 큰 장점은 브라질 국적의 선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1차전 2-0 패배로 인해 더욱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전 경기할 때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말메는 전반 11분 만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았던 점은 말메가 전반 26분 만에 골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1차전 경기에서 루도고레츠는 57%로 말메를 상대로 점유율을 앞섰으나 공격적인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도고레츠 말메 두 팀이 맞붙은 경기는 이번 대회 라운드가 처음입니다. 다가오는 2차전에서 루도고레츠는 1차전에서의 패배를 만회해야 합니다. 현재 말메는 그리스 리그에서 영입한 촐락 선수가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공격 찬스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다음 라운드로 팀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말메는 공격진뿐만 아니라 포백 수비진의 집중력과 조직력도 매우 두드러집니다. 불가리아 챔피언인 루도고레츠는 말메를 상대로 2-0 패배를 기록했지만 최근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스 챔피언이자 챔피언스 리그의 단골팀인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연장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루도고레츠의 골키퍼였습니다. 이외에도 불가리아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키릴 데스포도프에 대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도고레츠는 올림피아코스와의 승리로 기세가 한껏 올랐다가
말매에게 2-0 패배를 당하고 나서 크게 꺾였습니다. 하지만 말매는 수비 문제를 계속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파고든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루도고레츠 말매는 각 리그에서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두 팀의 전력만 놓고 보아도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 루도고레츠의 기세가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매와의 경기에서 안정감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 패배를 뒤집기 위하여 루도고레츠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겠으나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루도고레츠는 홈에서의 좋은 경기력과 홈이라는 환경에 이점을 살려서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매에 비하여 선발 선수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는 것도 루도고레츠에게는 호재입니다. 루도고레츠는 말매를 상대로 2-0 완패를 했으나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력입니다. 경기 종종 수비 집중력 문제를 노출하기도 했으나 이 팀은 지키는 축구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루도고레츠가 경기 초반 스코어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면 특유의 지키는 축구를 바탕으로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매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팀이므로 두 팀의 승부 균형추가 쉽게 기울어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상 두 팀의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픽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차 베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까닭은 꾸준한 적중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꼭 오로지 종이토토 프리뷰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